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며 여행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품 수지가 소폭 줄고 배당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며 4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말 외환 보유액은 3,989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달 31일 기준 12조 4천억 원을 기록해 1월 대비 2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 위주로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며 신용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철강과 금속 제품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서 받는 수입 규제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 제품에 가해진 전체 수입 규제 건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수입 규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1건, 그리고 태국과 인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주 자체가 오늘 일단은 변동폭이 커졌다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할 것 없이 대다수 종목이 이런 상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은 일주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조금 더 살펴보면 철강, 제약, 화학 업종들 그리고 금융주들의 소폭 상승이 지금 보이고요. 운송장비나 전기전자 업종은 오히려 보합 혹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들 선별적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도 지금 좋지 못합니다. 지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꺾이면서 글로벌 증시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긴축 재정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저런 볼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3차 전쟁 발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들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미국이 고립을 자초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은 6월인데요. 하나하나 체크해보시면서 증시 방향성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45.4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2.27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0.09%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쭉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2450포인트 그리고 바로 243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위아래로 17포인트 정도 오늘도 변동폭이 크진 않고요.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외국인 모두 팝니다. 기관 875억 원 팔고요. 외국인 742억 원 팝니다. 지금 연기금만 27억 원 사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개인은 1,502억 원 정도 순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5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0원 하락하면서 0.59% 하락. SK하이닉스는 전일 9만원 살짝 무너졌었는데 오늘 9만원은 다시 회복합니다. 셀트리온 지금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차 반등 나왔다가 오늘 잠시 또 쉬어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KB금융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23,500원대까지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이버가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나 운송장비 업종 오늘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한지주 금융주들 괜찮고요. LG생활건강,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오름세 보입니다. 33,000원 회복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77.61포인트입니다. 강보합 전환이 됐고요. 일단은 880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니까 880선 터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875까지 빠졌다가 지금 낙폭 회복을 거의 했고요. 지금 강보합권 전환으로 조금 전에 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개인만 삽니다. 198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56억 원, 외국인은 45억 원. 소폭씩 매도하고 있고요. 이 소폭씩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전주체는 골고루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 신라젠 8만 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고 있고요. HLB가 5%의 급락이 나옵니다. 메디톡스도 1%가 넘는 하락이고요. 나노스가 40원 상승하면서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는 약보합권이고요. CJENM 1% 올라오면서 91,000원 회복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하고요. 포스코 캠텍 시총 지금 한 계단 더 올라오면서 300원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펄어비스가 오늘도 급락 나오면서 20만 원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11위까지 시총 주저앉았습니다. 오히려 컴투스는 같은 게임 섹터긴 한데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87,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어제 급락 나왔고요. 오늘 급락 출발했는데 모두 회복하면서 37,000원대 반등이 지금 나왔고요. 카카오멜론이 오랜만에 4%대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넥신 7.5% 오늘 급락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은 급등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8원 50전에 거래되면서 1,070원 다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한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발 글로벌 무역 분쟁 기대감이 좀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를 초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은 우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우선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공시로 현대로템의 대규모 블록딜 소식 등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남북 경협주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오늘 현대로템의 좀 급락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철도 관련주를 꼽히는 종목들의 급락세, 또 그리고 시멘트 관련, 또 전기,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위축을 좀 불러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었다라는 논리 등과 더불어서 주가 조정세가 좀 심화될지 아니면 조정 후 반등을 꾀할지 여부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 이후의 주가 흐름에 있어 좀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 카지노 관련주들은 오늘 좀 오전 대비 오후 들어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북한이 원산의 카지노 조성 계획을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GKL, 파라다이스 등 외국인 카지노 전용 업체들의 좀 주가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 원산 카지노 조성 계획은 당장 북한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 가시권이 높은 사업권이고 이에 따라서 카지노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이슈에서는 또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의 강세 역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스, SKC 코오롱 PI, SK 머티리얼즈, AP 시스템, 동진 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등 장비, 소재, 필름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 역시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 등과 더불어서 일단 반도체 관련 업체 그리고 또 폴더블폰 관련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이라든가 실적 기반한 매수 흐름이 관찰되는 점 역시 좀 시장의 변화점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개별 종목 이슈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지켜볼 만한 이슈들 더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좀 시장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한 그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일부 주가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도리어 주가 조정 시에 진입할 수 있는 좀 마음이 편한 좀 몇 안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방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서 관련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LNF 등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LNF의 증설 발표 그리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생산 능력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연 15,000톤에서 올해 말에는 24,000톤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업체의 좀 캐파 증설 역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같은 증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보된 수요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증설에 따른 물량 증가는 곧 실적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바람직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도약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LG화학, LNF, 일진머티리얼 등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일단 그 외 장비 쪽에선 PNT도 좀 조정 시에 좀 진입하실 만한 종목으로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간 배터리 관련 모멘텀은 있었지만 화학 시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시황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기조와 더불어서 배터리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현재 주가 내에서 그래도 부담이 덜한 대형주 내에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첨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그리고 남은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우선 남북 경협주는 계속 관심 가지신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지만 변동성을 좀 활용한 매매 전략은 해봄직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급락 시에는 일부 비중 정도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좀 수익 가능성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남북 경협 관련해서 테마성이다 아니면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시각 역시 무시할 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 이후에 판가름이 나긴 하겠지만 이러한 그 기대감, 그러니까 즉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 좀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학 업종에서도 업황 회복에 좀 기미가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자면 남북 경협주 일부 급락 시 좀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전기차 화학 업종 내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상으로는 화학 업종 내 대표 종목인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중심으로 화학 업종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 내에선 LNF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일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내에선 LNF 이렇게 세 종목 이상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내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증시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잘 보니까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승세가 더 뚜렷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 주가의 이론 가격을 정의할 때 기업이 장래에 걸쳐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은 현재 가치 할인을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상승한 것은 현재 가치 할인을 보완해줄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대형주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의 그 감세안에 보면은 즉시 상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감세가 중소기업, 특히 창업 연수가 짧은 설비 투자 수요가 많은 성장 기업에 수혜를 주겠다는 이런 정책인데요. 설비 투자를 단행한 해 일괄 그 비용 계상을 인정하는 조치는 과거 경기 불황 때에도 자주 사용됐던 정책입니다. 법인세율을 15%포인트 낮추는 것보다는 즉시 상각 쪽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는 효과가 큰데요. 즉시 상각 시에는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높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즉시 상각이라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5년간 100%를 인정받고요. 또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의해서 중소형주가 지금 수혜를 받고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 중국과 관련지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회사채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채권 시장에서 판매됐던 중국 에너지 유통 회사인 차이나 에너지의 자회사가 갑작스럽게 3억 5천만 달러의 그 디폴트가 발생했는데요. 홍콩에 상장된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신창그룹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중국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현상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디폴트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현재 중국 내에서 유동성 부족 위기를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화채권 발행 금액이 무려 870억 달러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배나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최대 철강 회사 중에 하나인 서우강그룹 같은 경우에는 4월에 1년 만기 달러 회사채를 5억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3.95%로 미국 1년물 재무성 증권이 2% 초반인 점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500억 엔의 엔화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가을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은행의 대출을 좀 억제하는 조치, 그리고 디레버리징 작업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창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말에 지방정부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서 외국은행과 그 외국 투자가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다시 재현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관련된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이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라고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변제 상환할 달러 부채가 더욱더 압박이 심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달러 부채가?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도로는 달러 부채의 그 변제나 상환 금액을 보면 올해는 73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932억 달러, 그리고 내후년 2000년에는 1029억 달러까지 점점 상환 부담이 또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지금 서둘러서 중국 기업들이 외화 채권 발행을 더 늘리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 그 자금 규모보다 더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미중 간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위안화는 절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는 더 위안화를 표시해서
만기가 도로는 채권의 상한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환위험 위험 부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 채권 발행한 기업 중에는 지방정부 계열의 투자회사인 로컬 파이낸싱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그 부분이 많은데요. 올해 들어서도 칭하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다치고 구이저성에서는 8%의 높은 수익률로 외화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가 8%의 그 수익률을 통해서 발행한 채권을 통해서 인프라 정비 자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인프라 자금은 낮은 투자 회수율이기 때문에 단기 1년짜리 회사채를 고율로 자금을 계속 쓸어다 보면은 자금 조달에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앞으로 자금난에 봉착할 위험이 이전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험도가 결국엔 더 높아졌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국가들이 지금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신 이 중국 그 채권을 회사채를 왜 발행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국유기업이고 그리고 그 지방 정부 소속의 그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 안정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한 외화 회사채 자금 조달을 보면 모기업이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조달해서 다른 자회사에 대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때문에 외화 회사채는 이런 위험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태가 있었지만 구미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외화 회사채 인수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신용 위험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중국 기업들이 구미 투자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은행을 통해서 달러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중국 은행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좀 더 싸게 해준다든지 국내 증권사에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게끔 구조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달러와 회사채 발행을 다른 나라들이 그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달러 표시 부채 조달 금액을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이 33%로 많고요. 그 다음이 에너지 전력이 15%, 부동산이 13% 수준인데요. 이 그 세네 업종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그 변동성 위험이 커졌을 경우에는 다른 업종보다도 더 큰 투자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기업의 연쇄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나거나 버블 붕괴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만기 상환이나 변제를 위한 롤오버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해외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과다 채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 민간 부분의 비금융 부분의 부채 총액은 GDP 대비해서 210%, 여기에 정부 부분의 자금 조달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무려 256%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고요.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시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버블 붕괴라든지 리먼 쇼크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기업이라든지 정부 부분의 그 부채 비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계속 있는 한 과잉 채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충분히 연착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대형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그동안에 충분히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채무 초과에 빠지는 사태까지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볼 부분이 지금 반도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맨몰이 반도체 가격 담합했다라고 의혹 제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견제에 나선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견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이번에도 국내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독점법을 정가의 복음처럼 쓰고 있는데요. 자동차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제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자주 사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칩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저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요인이 됐고요. 이익률 저하로 직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런 반독점법이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부품, 디바이스 쪽의 국산화를 가장 핵심 사업으로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견제에도 스마트폰의 고성능화 그리고 탑재 반도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입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치열한 저가 경쟁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시장의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안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 장치라든지 검사 장비, 반도체 소재, 실리콘 웨이퍼 업체들에게는 상대적인 매출 증가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투자하실 때 장기적으로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본대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